4월 이후에 부동산 PF가 터진다는 뉴스가 많았었습니다. 작년 말까지 미국 채권금리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고 기준금리 인하도 6번 정도 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그러면서 물가도 굉장히 빠르게 잡히고 있었었죠. 경기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연착륙에 가깝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환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내 수출이 늘어나고 물가 잡히고 금리도 빠르게 내릴 수 있다. 부동산 투자 심리가 2024년에는 살아나고 PF 문제도 어찌어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런데 상황이 많이 안 좋게 바뀌고 있습니다. 한국의 물가도 잘 잡히지 않고 있어요.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OECD 3위를 찍었고요. 휘발유도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가면은 1,700원을 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가스요금도 10% 오르고요. 그리고 주변 곳곳에 장사가 안 돼서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여요.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랑 재료비, 임대료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마진이 줄어들다가 역마진이 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장 먼저 고객을 맞이하는 자영업자들이랑 사업자들부터 서서히 문을 닫기 시작해요. 그 다음이 실업률, 그리고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거죠.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4.6%입니다. 작년 말 대비 1% 가까이 올랐거든요. 물가도 다시 오르고 있어요. 올해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고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도 금리 인하로 인한 부동산 위기 해결 방법이 사라집니다. 금리의 영향을 못 보면 경기라도 좋아야 되는데 경기도 최근 10년 중에서 가장 나쁜 모습이에요. 지금 집을 지으면 팔릴까요? 상업용 빌딩을 지으면 팔릴까요? 안 팔릴 겁니다. 그럼 PF 사업장은 이자 먹는 하마가 되겠죠. 그래서 연체율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PF 업장을 팔려고 해도 은행에서 빌린 돈보다 더 헐값에 팔아야 돼요. 100억짜리 땅을 80억 대출 받아서 샀다고 칩시다. 은행은 100억짜리 땅을 80억에만 공매로 팔아도 손실이 없어요. 그런데 80억에 팔리지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럼 더 싸게 팔아야 됩니다. 50억에 누가 산다고 해서 팔게 되면은 은행은 80억을 빌려주고 50억만 받았으니까 30억이 손해죠. 전국의 사업장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금융권의 손실이 누적돼서 엄청나게 쌓이겠죠. 그래서 금융권 위기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국의 사업장이 매물로 나오면은 매수는 별로 없는데 매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가격 급락이 나오고 그 가격 급락이 금융권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예요. 반대로 금리가 내리고 경기가 회복돼서 부동산 심리가 좋아지면은 다시 100억에도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80억만 받아도 손실이 사라집니다. 즉 부동산 PF 위기 해결은 부동산 심리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분위기가 빠르게 나빠지면서 부동산 PF 해결도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브릿지론과 본 PF 만기가 2024년에 가장 많이 몰려있는데 내년부터는 브릿지론 만기는 거의 없고 본 PF 만기만 남아있어요. PF 규모를 합쳐봤더니 증권사 PF가 26.3조입니다. 본 PF 19.5조, 브릿지론 6.7조, 캐피탈 PF가 27조, 본 PF 17.4조, 브릿지론 9.6조, 저축은행 PF가 7.7조, 본 PF 3.8조, 브릿지론 3.9조. 3개 업종 PF를 다 합치면은 60조 원이 넘어요. 여기서 20%의 손실을 본다고 보면은 12조 원 손실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사의 자본 규모를 보면은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PF 규모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PF 공식적인 숫자는 금융감독원 발표가 유일한데 3개월 지난 자료가 나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의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금융당국이 밝힌 PF 규모는 134조 원인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표가 202조 원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신탁,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등을 포함하면은 비은행권 PF만 926조 원이 나와요. 그림자 금융이라고도 부르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10%만 손실이 나도 92조 원의 손실이 납니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 수입이 400조 원이에요.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이제 PF 사업장을 헐값에라도 팔아서 손실을 확정하는 구조조정이 나올 시기인데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사업장 부지를 팔아야 손실을 확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낙찰 가격이 높을수록 손실이 줄어들고 헐값에 팔리면 손실이 커져요. 그런데 경공매가 동시에 나온다?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덩치가 큰 땅들이에요. 땅 하나당 1,000억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사서 바로 건축을 하지 않으면은 은행 이자가 상당합니다. 버티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건축을 하더라도 자재값 많이 올랐죠. 인건비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가격 물어보면은 코로나 전과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다 감당하면서 지어야 됩니다. 분양 가격이 싸게 나올 수가 없죠. 비싸게 나오겠죠. 그 분양을 떨어지지 않고 있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사람들이 사줘야 됩니다. 매수자들이 공포를 버리고 욕심을 느껴야 살 수 있는데 지금 공포를 느끼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로 넘어갈 수가 없죠. 만약에 미국 경기가 계속 좋고 물가가 잡힌다.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도 해볼 수 있고 수출 경기 회복도 해볼 수 있겠죠. 부동산 심리가 개선되는 타이밍을 기대해 볼 수 있었어요. 그게 올 하반기에 나왔다면은 PF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타이밍에 엇박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다시피 PF 구조조정이 본격화돼서 경공매가 쏟아진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때 현금이 많은 건설사라던가 투자사는 땅을 아주 헐값에 사둘 수가 있겠죠.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됐을 때 이 땅 가격이 다시 회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사업을 하니까 경쟁사 대비 훨씬 유리한 가격에 분양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경쟁사랑 비슷한 가격에 분양을 뺀다면은 그게 다 마진으로 잡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찰이 많은 대형 건설사들이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GDP 성장률과 취업자 수가 작년 말로 바닥을 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다음 분기에도 계속 나와준다면은 시장에 안도감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주택 전세 가격은 오르다가 내려갔습니다. 금리도 다시 오르는 추세라서 이 지표 상으로는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고요. 유동성도 작년 하반기에 빠르게 줄이면서 국내 경기가 냉각되는 모습인데, 여기서 유동성을 늘리면 물가 관리가 안 될 거고 금리 인하 타이밍이 더 늦어지게 됩니다. 올해 6월과 연말에 DSR 2단계, 3단계가 들어오는데요. 이금융권에서 담보 신용대출을 받아도 DSR 규제를 받게 돼요. 실제 대출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으면 DSR을 피할 수 있으니까 금리가 조금 비싸더라도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대출 한도가 거의 다 줄어드는 거죠. 1금융권, 2금융권을 못 가게 되면 3금융권을 가야 되는데 거기 이자를 받으면은 사채 쓴다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더 이상 돈을 빌릴 구멍이 없어졌다라고 봐야 됩니다. 유동성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LTV 규제 완화를 해도 DSR 규제를 하면은 수도권 아파트급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2025년에 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30년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으면 대출 한도가 2억 8천이 됩니다. 작년 하반기 대비 대출 한도가 5천만 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자기 돈 5천만 원을 더 넣어야 되겠죠. 소비로 갈 돈이 대출 상환에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집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내 경기가 더 냉각될 수밖에 없죠. 유동성이 감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연체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과 작년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랑 구조적으로는 비슷해요. 하지만 터지더라도 미국 금융권에 심대한 타격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소비 심리를 줄이거나 증시를 나쁘게 하는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때 국내 금융사들이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를 만들어서 해외 부동산을 사는데 열을 올렸어요. 가장 비쌀 때 주로 많이 샀는데 상업용 부동산에 부실이 생기면 이 손실 처리를 해야 돼요. 금융사들이 모두 자신의 돈으로 산 건 아니니까 금융사가 손실 100%를 받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 한국의 돈으로 미국 부동산 손실을 상각해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제일 좋은 건 미국 경기가 좋아져야 되고 미국의 물가가 잡혀서 금리가 떨어져야 됩니다. 미국 고용이 계속 완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소비를 계속 해주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사이클을 유지하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와야 되겠죠. 미국 고용이 계속 완전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소비를 계속 해주면서 경기를 살리고, 그리고 물가가 서서히 잡히는 금리 인하가 올해 그래도 몇 번 정도는 해주는 상황이 와줘야 2025년이면은 이제 한계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때라도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국 부동산 심리가 늦어도 2025년에는 살아나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빨리 오게 되면은 부동산 PF가 안 아프게 터지는 거고, 늦게 나오면 아프게 터지는 거거든요. 아프게 터지면은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동산 PF가 최대한 안 아프게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하고 다시 경기 회복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미국 상황을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어떻게 돌아갈지를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